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태수는 눈을 떴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옆에서 잠든 아내 이순자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태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니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4년이 흘렀지만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는 일상이 그에게는 소중한 일과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 변두리라 그런지 공기가 시내보다는 맑았습니다. 경비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고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마트가 편하다고 하지만 태수에게는 시장 상인들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가 더 좋았습니다. 태수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생선가게 사장 박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수보다 10살가량 어린 민수였지만 서로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형님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럼 우리 순자가 생선 좋아하거든. 오늘은 뭐가 싱싱해? 고등어가 아주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 들어온 건데 보세요, 이 윤기를. 태수는 민수가 권하는 고등어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을 때는 생선 고르는 법도 몰랐는데 이제는 눈으로만 봐도 싱싱한 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2마리만 주세요. 우리 둘이서 먹기엔 충분하죠. 장을 보며 태수는 자연스럽게 가계부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연금과 적금 이자로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지만 그래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 남아있는 집 대출 때문에 가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젊을 때 무리해서 산 아파트였는데 당시에는 몇 년이면 다 갚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순자가 행복해하니까 다행이야. 태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채소 가게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시금치와 물을 골라 담았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맛을 떠올리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1시간 정도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등어를 손질하고 밥을 지으면서도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순자가 늦잠을 자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7시가 되자 침실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응, 시장 다녀왔어. 고등어 좋은 걸로 골라왔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순자가 부엌으로 나오며 태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66년을 산 얼굴이지만 여전히 태수 눈에는 예뻤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매일 이렇게 챙겨주셔서.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소박한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고등어 구이와 된장찌개, 그리고 태수가 직접 담근 김치가 전부였지만 충분히 풍성했습니다. 아, 맞다. 여보, 오늘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강의가 시작돼요. 서양화 기법 배우는 거예요. 순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퇴 후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순자를 보면 태수는 흐뭇했습니다. 젊을 때는 살림과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만의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라도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더니 계속 배우는구나. 네,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니까 더 재미있어요. 가끔은 여행도 가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순자가 활발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 자신도 덩달아 기운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보, 우리 적금 만기가 다음 달이죠? 맞아. 그런데 그 돈은 집 대출 상환하는 데 써야겠어. 태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 적금 만기 돈으로 순자와 함께 여행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컸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순자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태수는 아내 눈에서 살짝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자야, 대출만 다 정리하면 우리도 여행 가자. 제주도든 강원도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정말요? 약속해요?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태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더욱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활비를 아껴서라도 순자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순자가 문화센터에 나간 뒤 태수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어오는 것만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평범한 풍경을 바라보며 태수는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건강하게 함께 늙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순자가 평소보다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여행 가이드북과 팸플릿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다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평소 보기 힘든 흥분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그래? 문화센터 친구들이랑 문화탐방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강원도로 3박 4일. 순자는 팸플릿을 태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계곡 사진들이 인쇄된 여행 안내서였습니다. 태수는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강원도라. 좋은 곳이지. 공기도 맑고. 맞아요. 설악산도 구경하고 온천도 가고 박물관이랑 미술관도 둘러볼 예정이에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여행이라 너무 기대돼요. 태수는 순자의 밝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동안 집에서만 지내는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내에게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좋아, 가거라. 언제 출발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요. 비용은 숙박비랑 식비 포함해서 40만 원 정도예요. 태수는 잠깐 계산해 봤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에서 40만 원을 빼면 좀 빠듯하겠지만 순자가 즐거워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알겠어. 내일 은행 가서 돈 뽑아둘게. 고마워요, 여보. 정말 오랜만에 여행이라서요. 순자는 태수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태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젊을 때 신혼여행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을 가지 못했던 것이 항상 미안했는데 이제라도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옷을 고르고 화장품을 챙기고 카메라 배터리를 확인하는 모습이 마치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 원피스 어때요? 너무 젊은 티 나나요? 아니야, 예뻐. 순자가 입으면 뭐든 다 예뻐. 태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순자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면서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3박 4일이니까 좀 길죠? 혼자 계셔도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 나도 이 기회에 옛날 친구들 만나고 그럴게.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아침마다 시장 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편의점에서 간단히 사드셔도 돼요. 순자의 세심한 당부를 들으며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태수는 순자를 버스터미널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새벽 7시 출발이라 이른 시간이었지만 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 어디 있어? 저기요, 저기 보여요? 순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잘 부탁드립니다. 아, 태수 씨. 순자 언니 남편분이시구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챙겨드릴게요. 친구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태수는 안도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순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와. 연락 자주 하고.
네, 매일 저녁에 안부 전화 드릴게요. 버스가 떠나기 전까지 태수는 터미널에서 기다렸습니다. 순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자는 조금씩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어색했고 실제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첫째 날 일정이 어떻게 되죠? 응? 아, 그냥. 먼저 숙소에 짐 풀고 주변 구경하는 거로 하자. 순자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사실 순자에게는 친구들과 다른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여성이 강원도 여행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고 귀띔해 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 번쯤은 다른 세상도 구경해보고 싶어? 순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한 첫날, 순자는 친구들과 함께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순자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내일 다른 일정이 있어서 따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지인 만날 약속이 있어서. 죄송해요. 친구들은 의아해했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누워있던 순자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재미있어? 네,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친구들도 재미있고요. 순자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다른 길을 가야 했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가방 속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봤습니다. 며칠 전 문화센터에서 몰래 받아 적은 주소였습니다. 바로 강원도에 있는 특별한 장소의 위치였습니다. 내일은 정말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자. 순자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조심스럽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순자는 작은 쪽지를 남겨두고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개인 일정으로 먼저 나갑니다. 저녁에 만나요. 택시를 잡아 탄 순자는 운전기사에게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운전기사는 잠깐 주소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조트 가시는군요. 거기 요즘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네. 구경 좀 해보려고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산과 강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렘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40분 정도 달린 후 택시는 화려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웅장한 현관과 반짝이는 유리창, 그리고 끊임없이 드나드는 사람들. 순자가 평생 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리조트 카지노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순자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천천히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고 순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눈부신 조명과 함께 낯선 소리들이 귀를 때렸습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 카드 섞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탄성. 순자는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이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복장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수수한 옷차림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호기심이 부끄러움보다 컸습니다. 한참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던 순자는 한 테이블에서 멈춰 섰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그리 부담스럽지 않아 보였습니다. 처음 오신 거예요?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돌아보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첫인상이 신뢰할 만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저는 여기서 일하는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제 일이죠. 철민은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보며 안도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친절한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이순자라고 해요. 사실 이런 곳은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처음이시면 간단한 게임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복잡하지 않고 재미있어요. 철민은 순자를 화투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순자를 환영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주 간단해요. 룰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단 구경부터 해보세요. 순자는 옆에서 게임을 지켜봤습니다. 생각보다 규칙이 어렵지 않았고 사람들이 카드를 뒤집을 때마다 보이는 흥분과 긴장감이 묘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한 판만 해보시겠어요? 아주 작은 금액으로요. 철민의 권유에 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것, 경험 삼아 한 번 정도는 해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말 작은 금액으로요. 물론이죠. 10,000원 정도로 시작해보세요. 순자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화투패가 신기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니 금세 요령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첫 판에서 순자는 20,000원을 땄습니다. 처음으로 도박에서 이긴 돈을 손에 쥐어보니 묘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초보자의 행운이네요. 정말 운이 좋으시는 것 같아요. 철민의 칭찬에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따보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판 더 해보시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금액을 걸어봤습니다. 20,000원을 걸고 시작한 두 번째 게임에서도 순자는 운이 좋았습니다. 30,000원을 더 땄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운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순자를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처음 느껴보는 주목과 찬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자는 점점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기면 기쁘고 지면 다시 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철민은 계속 옆에서 조언을 해주며 순자를 격려했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감각이 있으시네요. 이런 분은 드물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철민은 순자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리조트 안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좋았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평소에는 이런 곳에 올 일이 없어서요. 앞으로 자주 오시면 돼요. 순자 씨 같은 분은 언제든 환영이에요. 식사를 하며 철민은 순자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곳에 오는 손님들 중에는 평범한 주부들도 많다는 것, 그리고 적당히 즐기면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다는 것 등등.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순자 씨 같은 평범한 분들이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오후에 다시 게임을 시작했을 때 순자의 운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딴 돈을 조금씩 잃어가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내일 다시 오시면 운이 바뀔 수도 있어요. 철민의 위로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잃은 돈을 내일 꼭 되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간 순자는 친구들에게 하루 일정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카지노에 갔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 옛날 지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날 밤 태수에게 안부 전화를 걸 때도 순자는 평범한 하루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내일 다시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순자는 친구들보다
일찍 일어나 다시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아쉬움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어제 진 돈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제 운이 나빴을 뿐이야. 오늘은 분명 다를 거야. 순자는 속으로 되뇌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카지노에 도착하자 철민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자 씨, 어서 오세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어제 진 돈이 자꾸 생각나서요. 오늘은 꼭 따야겠어요. 물론이죠. 어제는 운이 안 좋았을 뿐이에요.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철민은 순자를 어제와 같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게임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돈을 잃었고 점점 더 큰 금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요. 어제는 그렇게 잘 됐는데. 괜찮아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해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철민의 조언과는 달리 순자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5만 원, 10만 원. 걸고 있는 금액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순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침에 가져온 20만 원이 모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여행비로 가져온 돈의 절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철민은 순자를 위로하며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실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순자 씨가 원하지 않으시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무슨 방법인가요? 순자는 간절한 눈빛으로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는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집이나 재산을 담보로 해서 게임 자금을 빌려드리는 거죠. 담보대출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세요. 이기면 바로 갚으면 되고 이자도 그리 높지 않아요. 특히 순자 씨처럼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건이 아주 좋죠. 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까지 잃은 돈을 생각하니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몰래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여기서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드려요. 남편분이 절대 모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철민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태수 몰래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이 양심에 걸렸지만 이번 기회에 크게 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어요? 아파트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으니 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오늘 잃은 돈은 물론이고 더 큰 돈을 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봐 주세요. 좋아요.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철민은 순자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주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신분증, 그리고 태수의 동의서가 필요했습니다. 동의서요? 그럼 남편이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걱정 마세요. 서명만 받으시면 돼요. 내용은 따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순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수를 속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20만 원을 잃은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숙소로 돌아간 순자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안녕하세요? 응, 순자야. 잘 지내고 있지?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보,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 친구가 급하게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순자는 거짓말을 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수를 속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친구 보증을 서달라고? 그거 위험한 일인데. 아니에요, 형식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서류상 필요한 거라고 해요. 그래도 이런 건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제발이요. 친구가 정말 급해해요.
서류만 미리 준비해 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태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소 순자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지만 아내가 간절히 부탁하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지? 네,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여보.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내일 태수가 서류를 준비해주면 바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큰 돈을 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넷째 날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 다시 카지노에 가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언니, 이번 여행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순자는 겉으로는 밝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태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와, 수고했어. 재미있었어? 네,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도 재미있었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순자는 조심스럽게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그 서류 준비해 주셨어요? 응, 책상 위에 놓아뒀어.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지? 네,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그날 밤 순자는 서류를 확인하며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큰 게임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태수가 시장에 나간 사이 철민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대출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서류 검토가 끝났어요. 내일 오시면 바로 진행 가능해요. 철민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이에요. 저희가 처리하는 방식은 완전히 비밀이 보장돼요. 걱정 마세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다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카지노에서 철민을 만난 순자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철민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아파트 시세가 괜찮네요. 3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3천만 원이요? 네, 처음에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 한도를 늘릴 수도 있고요. 순자는 3천만 원이라는 거금에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한 번에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철민의 제안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해서 꼭 크게 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순자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3천만 원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잃어가며 순자는 점점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상해요. 운이 이렇게 나쁠 수가 있나요? 순자 씨,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해요. 하지만 철민의 조언도 소용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2천만 원을 잃은 순자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아직 1천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내일 다시 해보시죠. 순자는 남은 1천만 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음날 다시 가서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태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낯선 우편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게 뭐야? 태수가 든 것은 금융기관에서 온 대출 승인 통지서였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뭔데요? 내 이름으로 3천만 원 대출이 승인됐다는 통지서야. 이게 대체 뭐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그건...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설마 내가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린 거야? 그 친구 보증 서달라던 게 거짓말이었어?
태수의 날카로운 추궁에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사실은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카지노에 갔던 일, 박철민을 만난 일, 그리고 돈을 잃고 담보대출을 받은 일까지 태수는 말없이 아내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잃었다는 거야? 2천만 원. 아직 1,000만 원은 남아있어요. 2천만 원을?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도박으로?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태수가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박철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이순자 씨 남편분이신가요? 태수는 순자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깨어낸 그 사람이군요. 깨어냈다는 건 좀 그렇고요. 순자 씨가 스스로 선택하신 일이에요. 철민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어쨌든 대출금 상환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요. 약속 기한이 내일까지거든요. 약속 기한이요? 네, 일주일 안에 원금의 10%를 상환하기로 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됐더라고요. 태수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0만 원만 입금해 주시면 일단 한 달 더 연장해 드릴 수 있어요. 만약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담보로 잡힌 아파트를 처분해야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철민의 말에 태수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이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은 내일까지 마련해 보겠어요. 철민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수와 순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태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300만 원은 어디서 구하지? 태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은퇴 후 저축해둔 돈을 모두 합쳐도 3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순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랑. 태수는 이 모든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순자의 잘못이지만 이제는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새벽 5시 태수는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잠든 순자의 얼굴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나온 태수는 탁자 위에 놓인 대출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잃어본 적이 없는데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흘린 땀,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모은 돈, 가족을 위해 참아온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순자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잠 못 잤어? 네. 잠이 안 와요. 순자는 태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순자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왜 그랬어? 태수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차분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분노가 가라앉고 진정한 이유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여보, 사실은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만 하면서 살았잖아요.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키우고 여보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내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태수는 순자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집도 여보 이름이고 통장도 여보 이름이고 심지어 문화센터 수강 신청도 여보 카드로 했잖아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았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카지노에서 내가 직접 돈을 따는 걸 경험해 보니까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태수는 아내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순자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간 거야? 네. 잃으면 잃을수록 더 큰 돈을 따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보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여보까지 힘들게 해서. 태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분명 순자의 잘못이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야. 태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집도 우리 가정도 모든 게 너 없이는 불가능했어. 내가 돈을 벌어온다고 해서 내 혼자 이룬 게 아니야.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내가 외로웠구나. 태수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야, 이제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제까지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을 해약하고 보험을 해지해서 3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순자와 함께 대책을 세웠습니다. 일단 오늘 300만 원은 입금하고 남은 2,700만 원은 어떻게 갚을지 생각해보자. 여보, 나도 일을 구해볼게요. 마트에서라도 계산원이라도. 좋아. 우리 함께 해보자. 그때 다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태수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또 철민이 온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태수 씨,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어젯밤에 큰 소리가 나던데.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표정을 보니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정장 입은 남자가 찾아왔다던데 혹시 빚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네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 소개해 드릴까요? 이런 일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이웃의 친절한 제안이었지만 태수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이웃이 돌아간 후 태수는 순자와 마주봤습니다. 여보, 이제 동네에 소문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내 때문에 여보까지 창피를 당하게 해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태수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철민에게 300만 원을 입금한 후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한 달의 시간을 번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 안에 나머지 돈을 마련해야 해.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부부잖아. 함께 해결해보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운했던 마음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래. 비밀은 이제 그만하자. 태수와 순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큰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 우리는 겨우 다시 잡았다. 태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와 순자는 남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2,7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태수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은퇴한 노인에게 큰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자도 마트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지만 한 달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집을 잃을 것 같아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지만 무엇보다 태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해 보겠어. 태수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생각해둔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그 카지노에 가서 박철민이라는 놈을 만나볼 거야.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여보. 그 사람들은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내 집을 지키려면 직접 나서야지. 태수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본 순자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평생 카지노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카지노에 도착한 태수는 순자가 묘사해준 대로 박철민을 찾았습니다. 철민은 태수를 보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씨 남편분이시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당신과 이야기가 있어서 왔소. 태수는 철민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카지노 한쪽에 있는 상담실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진 빚은 내가 책임지겠소. 하지만 내 집과 내 노후는 당신에게 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돈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민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분할 상환하겠소. 매달 100만 원씩 2년 반에 걸쳐서. 그건 안 되죠. 저희도 사업이거든요. 약속한 날짜에 못 갚으시면 담보를 처분하는 게 원칙이에요. 철민의 단호한 거절에 태수는 예상했던 답변을 꺼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소. 경찰이요? 뭘 신고한다는 거죠? 불법 사채업을 신고하겠소. 당신들이 하는 일이 모두 합법적인 건 아니겠지? 철민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조사해 본 걸 말해볼까? 태수는 며칠 전 인터넷으로 조사한 내용을 꺼냈습니다. 사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태수는 도서관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채업 관련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연이율이 법정 금리를 넘는다면 불법이고 가족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철민은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 소리 하시면서 뭘 원하시는 거죠? 원금만 갚겠소. 이자는 법정 금리로 계산해서. 그리고 분할 상환을 인정해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계약한 내용인데. 그 계약이 불법이라면 무효요. 두 사람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던 그때 갑자기 카지노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뭐지? 저게 뭐야? 철민은 당황하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찰들이 카지노 안으로 들어와서 무언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님, 여기입니다. 한 직원이 경찰을 안내하며 철민이 있는 상담실을 가리켰습니다. 태수는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박철민 씨죠? 불법 사채업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입니다. 경찰관이 철민에게 말했습니다. 철민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이게 뭐죠? 저는 합법적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법정 금리를 초과한 이자율과 강제적인 담보 설정 등으로요. 태수는 경찰관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태수가 며칠 전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신고해 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 일이었는데 때마침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신고자이신가요? 경찰관이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 아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태수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동행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태수는 순자가 당한 피해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놀랍게도 순자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인 사기 행위로 보입니다. 피해자분들의 증언이 일치하거든요. 수사관의 설명을 들으며 태수는 안도했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사가 끝난 후 태수는 집으로 돌아와 순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집은 안전한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불법 계약이라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대. 순자는 태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내가 저지른 일인데 여보가 해결해 주셔서. 우리 부부잖아. 당연한 거지. 며칠 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철민과 그의 일당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들과 맺은 계약이 대부분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원금은 갚아야 하지만 과도한 이자와 불법적인 담보 설정은 무효라고 하네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태수와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를 갚으면 되는 거죠? 실제로 받아간 돈인 3천만 원에서 이미 납부한 300만 원을 제외하면 2,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태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큰 빚이 남았지만 집을 잃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제 정말 새 시작이다. 네, 여보.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진 6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수와 순자는 약속대로 매달 100만 원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태수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태수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생선가게 박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시장 한쪽에 작은 좌판을 펼쳐 반찬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럼 순자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소문났거든. 오늘도 김치는 금세 떨어질 것 같아.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었으니까요. 아저씨, 김치 한 포기 주세요. 지난번에 사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젊은 주부가 다가와 김치를 샀습니다. 태수는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집 김치는 아내가 직접 담근 거라 자신 있어요. 장사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되었지만 태수는 이 일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정직한 노동의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 장사를 마친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벌써 나가고 없었습니다. 요즘 순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이제 자신만의 일을 찾았구나. 태수는 흐뭇한 마음으로 아내가 준비해둔 점심을 먹었습니다. 비록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풍족했습니다. 오후에 순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밝은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여보, 장사는 어땠어요? 좋았어. 김치가 또 다 떨어졌어. 너도 수업은 어땠고? 아이들이 정말 예뻐요. 오늘은 한 아이가 저한테 그림을 선물해줬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아이가 그린 그림을 꺼내 보였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마음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예쁘다.
액자에 넣어서 걸어둬야겠네. 그러게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이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어요. 순자의 얼굴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카지노에서 느꼈던 허상의 성취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두 사람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수입이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저도 강사비로 8만 원 받았어요. 합치면 18만 원이네요. 좋아. 이 정도면 생활비는 충분하고 빚도 차근차근 갚을 수 있겠어. 태수는 가계부에 오늘 수입을 적었습니다. 예전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도 크게 줄어서 생활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내 잘못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또 그런 소리야?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하기로 했잖아. 태수는 순자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잖아. 맞아요.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결정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태수가 문을 열어보니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예전에 걱정스럽게 물어봤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태수 씨, 안녕하세요. 혹시 김치 좀 사갈 수 있을까요? 김치요? 네, 시장에서 파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소문나더라고요. 태수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왔습니다. 이웃 사이인데 뭐려? 그냥 드세요. 아니에요. 돈 받으셔야죠. 정말 맛있는 김치라고 하던데요. 이웃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태수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이웃이 돌아간 후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걱정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눈빛으로요. 그럴 거야. 우리가 당당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 나가기 꺼려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 우리 이사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동네를 걸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바쁘게만 살았나 봐.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제 진짜 여행 가자. 강원도 말고 다른 곳으로. 정말요? 어디로 갈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 아무데나. 이번에는 정말 문화 탐방으로. 순자는 태수의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사실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요. 바다를 보면서 그림도 그리고 싶고요. 좋아. 빚 다 갚으면 제주도 가자. 그때까지 얼마나 남았지? 1년 반 정도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목표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감사해요. 내가 그런 잘못을 했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순자야, 나도 고마워. 너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 뭐가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야.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 말이야. 집에 도착해서 태수는 거실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문화센터에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그림이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 우리는 겨우 다시 잡았다. 태수는 속으로 되뇌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도 태수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문화 탐방은 당신과 함께하는 거예요. 순자의 말에 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는 이곳이 진짜 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 다시 찾은 평화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비밀이 없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이었습니다.